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오래간만에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산림기사 필답 24년 3회 기출문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번 문제인 임지기망가를 제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15번 문제에 사방댐의 수압, 총수압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풀어볼 건데요. 특히 임지기망가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임지기망가의 전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문제 푸는 것 그리고 식에 관한 것들 모두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2025년 초에 나온 교재입니다. 이게 실기 교재예요. 여기에 2024년의 모든 기출, 기사, 산업기사의 필답의 기출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제가 표지가 남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색이 굉장히 상큼하게 바뀌었죠. 제가 초록색, 뭐 녹색, 연두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깔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책을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1번 임지기망가 기출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임지의 벌기는 30년, 주벌 수익은 420만 원, 간벌 수익은 20년일 때 9만 원, 25년일 때 36만 원이며 조림비는 헥타르당 30만 원, 관리비는 매년 12,000원, 이율은 6%일 때 임지 기만가를 계산하시오. 와, 뭐가 굉장히 인자들이 좀 많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물론 임지 기만가를 외운 거대로 저희가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임지 기만가식이 굉장히 길고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임지 기만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보다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지 기만가란 무엇인가? 자, 임지 기망가다. 이름이 왜 임지 기망가냐? 임지에서 기대되어지고 희망되어지는 가치이다. 즉, 이 임지에서는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고 비용이 얼마나 나가게 될 거야, 앞으로. 그래서 순수익이 얼마가 남을 거야라는 것. 그 임지에서 기대되어지고 희망되어지는 수익. 순수익, 우리는 그것을 임지기망가다라고 얘기해요. 기대되어지고 희망되어지는 가치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것이 가져올 순수익을 지금의 가치로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있을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서 알아보는 것을 저희가 임지기망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제림에서 일정 시업을 영구히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그 임지에서 기대되는 순수익의 현재가 합계이다. 자, 일제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종이 같은 나무가 수간층이 이렇게 다 비슷하게 일정하게 똑같이 자란 그러한 산림을 일제림이다라고 해요. 그런 일제림에서 어떤 시업을 일정하게 계속하면 똑같은 시기에 주벌 수익이 있고 똑같은 시기에 간벌 수익이 있고 똑같은 시기에 조림비가 들어가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되는 순수익을 먼 미래에 계속 있을 무한으로 있을 그러한 수익을 지금의 가치로 현재가 또는 전가라고 부르죠. 지금의 가치다라고 하는 건 현재가 전가예요. 무한하게 있을 그러한 것들을 지금의 가치로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익의 현재가 합계이다. 순수익이다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나중에 들어올 수익에 대해서 들어올 비용을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총수입의 현재가에서 총비용의 즉 수익의 현재가에서 비용의 현재가, 나중에 발생할 수익에서 나중에 발생할 비용을 뺀 것을 지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무한하게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 수익의 지금가 합계인 전가 합계, 또 무한 비용의 지금 현재가 합계인 전가 합계를 빼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지기만가 계산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 뭐냐?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이다라는 것이에요. 무한정기이자. 자, 아까 주벌 수익도 일정 연도마다, 간벌 수익도 일정 연도마다죠. 매년 있는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무한하게 있을 정기이자의 지금가 합계, 현재가 합계,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이 그래서 기본이 돼요. 임지기만가는. 그래서 임지기만가는
앞으로 있을 무한 수익의 전가합계니까 무한 정기이자의 전가식이 기본이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한 정기이자의 전가식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0p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이었어요. r씩 n년마다 r씩 수익이 있는 이자의 전가합계식. 그래서 요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은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필답에서도 다 잘 알고 계셔야 되죠. 1.0p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이었어요. n년마다 r씩 수익이 계속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지금의 가치로 나타낸 이자 계산 법이었지요. 그래서 임지기난가는 이렇게 순수익의 현재가니까 그럼 수익의 전가에서 비용의 전가를 빼주는 것과 같다. 그랬을 때 제가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이 기본이다. 바탕이다. 그래서 1.0pn 마이너스 1분의 수익이니까 R 거기다 빼기 1.0pn승 마이너스 1분의 C 즉 수익에서 비용을 빼줘서 얘를 하나의 식으로 만들었더니 1.0pn 마이너스 1분의 R 마이너스 C 즉 뭐냐면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주는데 그것의 기본 바탕이 뭐다?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식이 된다. 자, 여러분 무한정기이자에는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과 무한연년이자의 전가식이 있어요. 무한한 수익은 후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전가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가식 중에서도 무한정기이자가 있고 무한연년이자가 있죠. 그래서 무한식에는 그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임지기만가 헥타르당 임지구만가를 그러면 와 식을 봤더니 엄청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풀이를 하면 굉장히 간단해. 자, 어떤 식을 기억하면 된다?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이다. 얘가 기본이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AU부터 DA까지가 모든 수익이에요. 미래에 발생할 모든 수익. 그것을 미래에 발생할 모든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비용이 뭐예요? 이게 조림비에 대한 이율이에요. 이자를 적용한 조림비예요. 그리고 밑에 요거 마찬가지로 얘는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이 기본이 되는 거고 그 위를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AU는 뭐냐 여러분? 주벌 수익이에요. 그래서 주벌 수익은 그냥 420만 원 더하면 되는구나. 더해. 자, 이제 수익에는 지금 주벌 수익이 있고 간벌 수익이 있어요. 그 간벌 수익도 더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간벌 수익에는 그냥 DA가 아니라 1.0PU-1.0 PU-Q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벌 수익은 이런 주벌 수익처럼 일정한 30년마다 420만 원씩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벌기가 30년이야. 근데 첫 번째 간벌 수익은 20년일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30년에서 20년을 빼고 나머지 10년 동안의 이자가 불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10년 동안의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1.0P 이율에다가 윤벌기에다가 아까 A라는 건 20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0에서 20을 빼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기간 동안에 이 간벌 수익의 이자가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벌 수익에다가 1.0PU-A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간벌을 다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간벌 수익에다가 1.0P 이율을 적용하고 거기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U-Q처럼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이율을 적용을 해준다. 자, 여기까지가 모든 수익.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갈 비용을 빼줘야겠죠. 비용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조림비죠. 조림비도 30만 원인데 그냥 3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1.0p U를 해줘요. 요것도 여기 간벌도 마찬가지고 조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은 또 변형된 식들이 있어요. 저희 실기책에도 있습니다만 그 변형되었을 때는 이유를 이렇게 적용해요. 1.0p 하고 윤벌기만큼을 제곱승을 해줍니다. 조림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첫 1회에 먼저 30만 원을 지출을 하죠. 조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출을 하죠. 얘는 주벌 수익은 예를 들면 30년마다 이후에 일정하게 발생을 하지만 조림비는 30만 원이 첫 해에 먼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30만 원씩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유를 이렇게 적용해요. 1.0p 윤벌기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건 뭐야? 그죠? 자, 이건 뭐냐면 나가는 비용이 또 있어 봤더니 관리비라는 게 있어.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관리비는 매년 12,000원이다라고 그랬죠. 우리는 여기까지 적용한 식이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이었어.
근데 얘는 정기가 아니네. 매년이네. 그럼 뭐예요, 얘는? 무한 연년이자의 전가식을 적용해 줘야겠죠. 자, 우리 무한 연년이자의 전가식은 0.0p분의 r이었죠. r씩 매년 p 이율과 r씩 이렇게 할다고 r씩 계속 뭐 내거나 또는 모으거나 할 때 그것이 현재가로 나타낸 이유를 우리는 0.0p분의 r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한 연년이자의 전가식을 적용하는 거. 얘만 관리비만. 왜냐 얘는 매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0.0p분의 관리비 V가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이게 어려운 식이 아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임시기만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식이 아니다. 그 임지에서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 앞으로 무한하게 가져올 그 순수익을 지금의 가치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한 무한 수익의 현재가에서 무한 비용의 현재가를 빼주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건 무한 정기이자의 전가식이다. 그래서 1.0p 이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각각의 수익을 더해서 각각의 비용을 빼준다. 하지만 관리비만 매년이기 때문에 무한 연년이자의 전가식을 이용해서 0.0p분의 V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면 돼. 그리고 간벌에서도 그리고 조림에서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p라는 이유를 곱해준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요. 요런 것들은 다 무한 전기이자의 변형식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임시 기만가를 한번 이제 계산을 진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다라고 하는 것은 헥타르당 임시 기만가예요. 자, 그렇다면 무한전기이자의 전가식이 기본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1.0p 이율이 얼마예요? 6%네요. 1.06에 1.0p의 윤벌기만큼의 제곱승이에요. 그러면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게 기본적인 무한전기이자의 전가식. 제가 지금 계속 무한전기이자의 전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머릿속에 계속 쉽게 떠오르셔야 돼요. 1.0p 이 윤벌기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벌 수익은 그냥 더해줘요. 420만. 저 그냥 한글로 쓸게요. 더하기 모든 수익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주벌 수익이 있고 이번엔 간벌 수익이 있네. 자, 간벌 수익은 그 남은 기간에 대한 이유를 곱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간벌 수익은 20년일 때 9만 원이니까 9만 원 곱하기 1.06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죠. 30년이고 얘는 20년이니까 30년에서 20년을 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10승. 그쵸? 더하기 간벌 수익이 또 있어. 자, 간벌 수익 한 번 더 해줍니다. 25년일 때 36만 원이니까 36만 곱하기 1.06에 이번엔 25년이야. 30년이야. 얼마 있어요? 5년의 갭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5년. 남은 5년 동안 계속 이자가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다 더했어. 자, 그럼 모든 수익을 더한 것 같아요. 주벌 수익, 간벌 수익 두 개. 근데 조림비는 나가는 비용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빼준다. 자, 나가는 비용도 헥타르당 조림비는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6에 얘는 그대로 윤벌기 승을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30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제 나머지 관리비가 남았네. 관리비는 이 위에서 빼주는 게 아니다. 얘는 매년 내는 거니까 뭐다, 여러분? 무한 연년이자의 전가식이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0.06에 관리비 12,000원. 이거는 그냥 12,000원. 나머지는 제가 만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썼습니다.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 뭐 식을 줄줄줄 외우지 않아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냐면 45만 7,720 점 239 얼마 나오죠. 239 땅땅땅땅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약 몇째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라 또는 어딜 절세하라 말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서처럼 그냥 소수점을 버리고 약 45만 7,720원 45만 7,720원이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답안에서처럼. 요게 여러분 임지 기만가입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뭐 줄이 조금 삐뚤빼뚤하네요. 그래서 임지 기만가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우리 임지 기만가를 자 다시 한번
요거였다. 수익의 전가에서 비용의 전가를 결국 빼주는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1.0 PU 마이너스 1분의 모든 수익, 주벌 수익, 간벌 수익을 더하고 거기다 조림비를 빼주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무한 연년이자의 전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요거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임지 기만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묻기도 하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요 식에 대한 것들 다 잘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사실 15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식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가져왔냐면 단위를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단위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의 높이가 잘못됐습니다. 보의 높이가 3m, 물의 단위 중량이 1.1톤 퍼 세제곱미터일 때 이 사방댐이 받는 총 수압을 계산하시오. 사방댐이 일정 면적당 받는 총 수압은 이렇게 톤 퍼 제곱미터예요. 톤 퍼 제곱미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킬로그램으로 나오면 킬로그램이고요. 톤으로 나오면 톤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총 수압은 2분의 1 곱하기 물의 주어진 단위 중량이 톤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톤으로 된 거예요. 단위 중량에다가 곱하기 보 높이에 제곱을 해주면 끝이다. 그럼 이거 문제 간단하겠다. 2분의 1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은 1.1 톤으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보 높이는 3이니까 3에 제곱을 해주면 답은 15번에 잠시만요. 4.95톤이네요. 4.95 톤 퍼 제곱미터. TON을 쓰든지 아니면 T만 쓰든지. 자, 왜 이게 톤 퍼 제곱미터인가요? 어떤 분은 톤 퍼 세제곱미터 아닌가요? 등등 많은 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요 한번 단위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단위는 아시다시피 단위도 서로 계산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얘가 톤이고 얘가 톤 퍼 세제곱미터예요. 단위도 계산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곱하기 보 높이는 여러분 항상 미터죠. 그 보 높이니까 미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여기 미터랑 여기 미터랑 하나씩 없어져. 그럼 얘가 제곱미터가 돼. 미터가 두 개가 돼. 그래서 뭐냐? 톤 퍼 제곱미터라고 쓰거나 또는 TON 퍼 제곱미터.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킬로그램으로 나왔어. 얘가 킬로그램이야. 그러면 답도 어떻게 된다 아까?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이다 라는 것이에요. 요 단위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건 설명을 드렸고요. 요것도 은근 종종 출제되고 있죠. 간단하게 외우면 돼요. 이 단위 중량에다가 번호피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의 반 나누기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외우셔서 요 문제도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오래간만에 그동안 좀 바쁜 일이 있었어서 오래간만에 영상을 조금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임지 기만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니까 같이 공부해 두면 좋으실 것 같고 교재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힘들어서 열심히 굉장히 만들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